네, 안녕하세요. 저기 한 3일 정도 지났는데 다들 잘 계셨어요? 저희 항상 목표하는 거 있죠? 무량대수까지 지식을 개척하고 같이 돈도 많이 벌고 그래보자 뭐 그런 건데, 그래가지고 뭐 지난번에는 적성을 찾는 게 좀 뭐랄까 좀 글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무량대수 연도 안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한 발자국, 그러니까 이렇게 반 발짝만 앞서 나가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뭐 좀 뭐 팔도 저기 더 왕뚜껑인가? 그 광고 보니까는 발도는 다 계획이 있구나 뭐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한 반 발자국만 앞서 나가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뭐 컴퓨터 속에 들어가는 상황과 쭉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래가지고 뭐 일단은 아날로그적인 그런 이런 지구와 뭐 이런 세상이 이렇게 속해 있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런 이런 아날로그적인 세상, 가구도 그런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그 진짜 그 뭐랄까 물리적인 그런 구조를 띠고 있는 나무를 베어서 만들고, 뭐 원목을 활용해서 뭐 이렇게 그 널판을 만들고, 이렇게 어떤 그런 물리적인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그 컴퓨터 안에 가면 다 소프트웨어일 텐데, 가구든 테이블이든 뭐 옷이든 다 소프트웨어이고 그게 이렇게 거래되고 그럴 텐데,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런 아날로그 이런 물리적인 이런 세상에서 아직 있는 이때에 뭐 산업혁명도 4차까지 갔다 하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서 한번 재패를 해보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뭐 그러니까 돈이라는 현실에 부딪히는 나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뭐 시크릿 같은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그 저기 그 적성, 그러니까 중요한 게 적성을 찾는 거다 해가지고 거기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 내가 사랑하는 일을 만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런 얘기하면 좀 우울한 건 사실이에요. 그 이렇게 그 직원들이 월급을 받을 때,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였나,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이 쓴 그 책에서도 이렇게 언뜻 보면은 그 자기를 교육시켜준 부자 아빠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작은 회사의 사장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자기 친구, 그 사람도 외톨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친구가 별로 없었지만 몇 명 일단 친구의 그 아빠였는데, 그래가지고 그 돈에 대해서 그분이 그렇게 가르쳐줬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빠는 대학을 잘 나와야 된다, 박사학위까지 따야 되고, 뭐 그래서 취직을 잘 하고, 그래서 그 돈을 열심히 저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데, 그 아버지는 뭐 일단은 뭐 뭐냐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말은 그, 그 부자 아빠, 그러니까 거기서 그 월급 얘기가 나왔는데, 그 직원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 이렇게 월급을 이렇게 주면 내가 한 일은 이것보다 더 많은데 왜 이렇게 월급을 짜게 주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그 그래서 그 이런 얘기하면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 뭐냐 그 뭐 이렇게 뭐 적성을 찾아라, 뭐 맞는 직업을 고르고 취직해서 월급을 받고, 뭐 이런 얘기하면은 너무 우울하잖아요. 막 솔직히 우리 개인도 느끼는 거겠지만, 그런 값어치에 대해서 이렇게 한 달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뭐 그 정도로 이렇게 값어치가 정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더 넓은 범주를 얘기해보자 뭐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좀 우울하니까. 예. 그래서 일단 무량대수란 지식을 개척하고 이런 얘기하면은 딱 이렇게 진짜 실제 그때 손에 쥐는 느낌이랄까, 그 100조 원 정도라던가 뭔가 그 사회에 좀 더 많은 기여를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좀 더 성취감도 있고 좀 더 그래도 전보다는 좀 덜 우울하잖아요. 재미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저희 본래 목표로 돌아가기로 해요. 적성은 뭐 그냥 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게 적성이지 뭐. 예,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취직을 하고 뭐 이렇게 돈을 한 3천에서 6천 정도 이렇게 모아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해보고 뭐 어떻게 하든 어쨌든 일단은 적성을 찾는 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날로그적인 세상에서 이렇게 좀 돈을 모으고 이런 거 돈을 먹고 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적성을 찾는 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좀 우울한 얘기기도 해요. 그렇게 적성을 찾는다니 뭐 이런 것들이 우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범주가 너무 적잖아요. 뭐 한 달 100얼마 이렇게 벌기 위해서 그런 내 모든 상상력과 가능성과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막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고 좀 더 고생이 따르겠지만 어쨌든 좀 더 나은 삶을 이렇게 얻을 수도 있고, 뭐 연예인과 결혼할 정도의 재력이 되든 간에 뭐 아니면 여자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재력이 돼서 뭐 글쎄 뭐 좀 더 괜찮은 남자들이 많은 곳에 간다던가 아니면 뭐 사업가 모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딱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사람들도 좀 인성도 괜찮고 좀 더 이렇게 좀 더 많은 사회적인 가치를 창조해 볼 만한 그런 남자들이 많이 있고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자들도 좀 더 그런 사람들이 타겟이 많이 있는 뭐 그런 곳에 이렇게 가기도 하고 어쨌든 뭐 당장 모든 가능성을 다 제로로 만든 채로 그 100얼마를 위해서 이렇게 막 내던지고 이런 거는 너무 우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냥 원래 하던 얘기, 뭐 적성이야 뭐 자기가 뭐 좋아하는 일 있으면 그거 하면 되는 거죠 뭐. 그 당시에 필요한 일을 하고 뭐 유달리 잘하는 게 있으면 그게 적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뭔가 할 수 있으니까 재미가 있는 거고, 유달리 잘하는 게 있으면 그게 적성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우울한 감정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유달리 잘하는 게 있으면은 실제 그만큼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긴 한데 당장 적성에 꽂혀서 뭔가 얘기를 하자니 좀 우울하고, 무량대수 범주까지 어쨌든 지식을 개척하는 모임이니까 뭐 당장은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그런 지식으로 수명이 좀 이렇게 늘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연구하고. 저도 90살까지 한 60년 남았거든요. 저 진짜 60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글쎄 90살까지의 삶이 평가가 될 텐데 그 90살쯤에 그 어떤 거를 그러니까 그때 수명이 좀 더 늘어나는 결과가 있을까? 글쎄 어떤 결과가 있을지 잘 모르지만 기대를 하고 있어요. 60년 동안에 그런 업적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열심으로 전력으로 이렇게 많이 살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60년 후를. 그 당시에 수명이 되면 또 뭐 몇천 살까지 살 수도 있고 뭐 그렇지도 않겠지.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그 뭐 여러 가지로 투자도 많이 하고 또 동물들도 그 중에 하나가 동물이 잡아먹히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법을 짰죠. 그 자본주의의 승리의 요건은 경쟁이거든요. 경쟁. 그러니까 그 경쟁이 그 자본주의의 그 승리의 요건이었는데 이 동물에게 살 길을 내주고 자기가 알아서 노력하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어느 국가든 간에 그 동물에게 그 예를 들어서 그 동물이 게임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로 한 1억 정도를 벌어서 그거를 국가에 낼 수 있으면 시민권을 주겠다. 뭐 이런 법령이 통과되는 그런 국가가 있어야 돼요. 그 국가는 굉장한 브랜드 가치를 얻겠죠. 브랜드 가치도 얻고 뭐 삼성이나 뭐 우리나라가 만약 그랬다 싶으면 뭐 삼성, LG, 뭐 현대, 뭐 르노, 삼성, 뭐 자동차, 뭐 그 LG 전자 뭐 이런 거 다 브랜드 가치가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또 올라가니까 더 잘 팔리고 들어오는 세금도 훨씬 많아지고 수조 원 이상 우리나라로 그 돈이 더 몰리게 되고 굉장히 그 그냥 단순한 그냥 법령의 통과일 뿐인데 굉장한 값어치를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일단은 뭐 그러니까 사회 기여에 대해서 그 동물에게 시민권을 이렇게 주면은 그러면 그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한 30년 동물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세에 이렇게 도축이 된다고 했을 때 그 한 3, 40년을 더 살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수명을 누리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요건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런 가축장이나 이런 데에는 이렇게 EBS 뭐 강의라던가 EBSI 그런 채널 있잖아요. 고교 12년 교육과정 같은 거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방영을 해주고 그래가지고 동물들이 알아서 이렇게 그걸 보고 그 엄마 아빠는 그런 살 길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 자식에 대해서 애가 타겠어요. 그 돼지들이나 소들이나 양들이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자식에 대해서 애가 타니까 막 이제 엄하게 구는 아버지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인가 어느 시점인가 그 동물이 결국은 시민권을 따는데 성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놓고 보면은 뭐 동물에게 살 길이 좀 놓인 것 같기도 하고 꽤 제법 괜찮은 사회 기여가 되는 뭐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60년, 90살까지 60년 동안 이렇게 사회 기여를 좀 많이 하고 그리고 그 90세 때 한번 보고 싶어요. 내가 수명도 좀 늘고 그런가 좀 뭔가 좀 그 예수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신령체 뭔가 그 좀 이렇게 벽을 통과하고 뭐 다시 부활하시기까지 그 공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 30살의 청년이 굉장히 어, 그 굉장히 공중에 붕 떠가지고 이렇게 우주 너머론가 이렇게 하늘 너머로 떠나가고 우주 너머로 떠나가고 굉장히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러니까 90살이면 60년 남았는데 모세는 80살에 초자연적인 거를 많이 했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보내서라고 하지만은 그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대자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뭐 그런 것들. 그래가지고 나도 90살이면은 60년 남았는데 60년 부지런히 살면 그러면은 90살이면은 좀 그럴 수도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어쨌든 사회적인 기여를 많이 하고 이렇게 90살쯤에 한번 보고 싶어요. 이거 수명이 느는가 이런 것도 좀 보고 싶고
아무튼 그래서 저희들은 좀 이렇게 어쨌든 무량대순 연도까지 개척을 하면, 지식을 개척하면 수명도 좀 확보하는 게 좀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돈도 되게 뭐 몇 조 원 이 정도는 그냥 아주 쉽게 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자 뭐 이런 거죠. 저는 이렇게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이렇게 이런 무량대순 연도를 공부를, 그러니까 한 명당 60만 원씩 이렇게 쥐어주면서 이렇게 같이 공부도 하고, 그 사람도 이렇게 사업을 해서 이렇게 좀 돈도 100조 원 정도 이렇게 벌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벌면 글쎄 뭐 그거야 뭐 번 그 사람 자유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 100조 원 정도 버는 사람을 많이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아마 그런 사람 중에 더러더러 이렇게 60만 원씩 쥐어주고 같이 공부하게 하고 뭐 이런 사람도 더러 있을 텐데, 근데 저는 일단은 그렇게는 하고 싶어요. 세계에서 가난이란 말을 박멸시키는 거, 그리고 수명이 늘어나게 하는 거, 그리고 그리고 그 동물들이 시민권을 얻게 하는 거, 이거 세 가지가 이번 생의 목표예요. 딱 가닥이 잡혔는데, 동물이 시민권 얻는 거는 뭐 그냥 단순히 그냥 게임 같은 거 뭐 만들어서 뭐 1억 원 정도 이렇게 만들면, 동물이 만들면, 그럼 그 동물에게 시민권을 준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냥 그런 살 길을 열어주고 동물들로 노력을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냐 그 안에 뭐 투표권에 대한 비리나 뭐 이런 거는 뭐 사전에 차단을 하되, 글쎄 뭐 뭔가 그렇게 동물에게 살기를 내어주는 거 뭐 일단 그걸로 하고, 그리고 뭐 백조야 저희 무량대수까지 연도를 개척하면 당연히 벌겠죠. 예. 그리고 그리고 수명 수명이야 이제 좀 더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그 무량대수 연도라는 그 연도까지, 무량대수면은 1조가 몇 번이지? 1조가 5번 하고도 5번이래. 1조가 5번이면은 뭐야? 만배가 그러니까 1조가 잠깐 무량대수면 10의 12승인데 10의 12승인데 그러면은 이제 4승마다 만배거든요. 그러면은 대략 68승이 무량대수니까 대략 한 50, 56번이네. 56번이고, 그러면은 4승이 만이니까, 그러면은 56 나누기 4 하면은 16, 14. 그러면은 만번이 14면은 굉장히 긴 수인데, 1조가 1조번씩 있는 게, 일단은 4번, 5번. 1조가 1조번씩 있는데, 그게 또 1조번씩 있고, 그게 또 1조번씩 있고, 그게 또 1조번씩 있는데, 그게 또 1조번씩 있고, 그리고 그게 1억 번 더 있으면, 1억 번 정도 더 있으면 그게 무량대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긴 수인데, 그 정도 일단 뭐 11조승까지 저희는 목표를 하니까, 그 정도 범주면은 일단은 거기 수명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어요.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수명은 무량대수 연도까지 지식을 개척한 뭐 유전공학, 뭐 기공, 뭐 한의학, 뭐가 됐든 어쨌든 계속 개척을 하면, 그러면 그 중에 이렇게 얻겠죠.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아까 처음에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적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다가 다 같이 우울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적성 말고 그 이렇게 좀 적성 말고 좀 그 뭔가 좀 더 좀 넓은 범주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얘가 너무 아세. 그래가지고 뭐 무량대수까지 이렇게 개척하는 거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수명, 돈, 뭐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수명에 대해서 뭐 사회 기여를 많이 하면 좀 어떨까 싶기도 해가지고 뭐 동물 시민권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게 됐죠. 그래서 사회 기여가 나왔고, 그리고 돈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뭐 동물의 시민권이다, 돈이다, 사회 그 뭐냐 수명이다,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무량대수까지 같이 지식을 좀 이렇게 개척을 해보기로 해요. 그래가지고 사실 요 근래에 저는 일단은 좀 직업을 구하고, 그리고 그 모은 돈으로 이제 사업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사업을 하면 이제 그 돈이 좀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60만 원씩, 60만 원이면 한 달 살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뭔가 취직에 대한 제한, 법적 제한도 없고 하기 때문에 60만 원씩 이렇게 쥐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돈도 많이 벌고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신경을 쓰는 거죠. 케어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뭐 불량대수 이 범주까지 같이 뭐 지식을 개척하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서 그 취직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주변에 돈 되는 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 번에 하나밖에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그 평소의 액수보다는 좀 많은 액수?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저희들 뭐 전에 또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 컴퓨터 속에 들어가는 정도로 그 기술이 발달되는 시기가 왔을 때, 그때를 노려서 특허를 잔뜩 내놓고 과감하게 후려치자 뭐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도 했고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좀 큰 돈일 수 있는데, 컴퓨터도 처음 시작한 즈음에 그 했던 사람들은 뭐 100조 원 번 사람도 있고, 빌 게이츠 같은 경우 100조 원 정도 벌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시작점에 이렇게 잘 이렇게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한 그 정도 벌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 한 분야만 그렇게 갖고 있어도. 그리고 뭐 그래가지고 뭐 사실 주변에 이게 돈이 될 법한 요소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글쎄 뭐 1,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좀 뭐랄까 좀 그냥 뭔가 물건을 이렇게 제조를 하고, 그리고 얼마에 팔아서 마진이 얼마 남겠다 뭐 이런 계획성 같은 거 뭐 그런 거 할 수도 있겠고, 글쎄 돈이 될 만한 건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 중동에 그 이렇게 한류 열풍이 많이 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가면은 뭐 한국 의류라던가 한국 화장품이라던가 한국 음식 이런 게 굉장히 그 붐이 많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뭐 한몫 잡으려면 거기 가서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도 싶고.
그래서 당장 돈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경제학에 대해서 좀 파봤으면 좋겠어요. 대학에서는 실전 공부 이런 건 잘 안 가르치거든요. 컴퓨터도 그렇고 실전에서 써먹을 만큼 이렇게 개발을 시키려면 자기가 머리를 이렇게 짜매야 돼요. 구글의 뭐 알고리즘이나 뭐 실제 돈이 될 만한 것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면 자기만의 창의성을 막 이렇게 발현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경제 경제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전에 쓸 만큼 될 정도로 일단은 좀 파고들자면은 글쎄 어쨌든 경제학이란 게 생긴 시점이 아담 스미스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의 산업가들 기업가들이 얼마만큼 이제 돈을 이제 공장식으로 찍어내는 그 와중에 얼마만큼 마진을 잘 남길 수 있고 뭐 돈을 얼마나 더 이렇게 확실하게 다른 국가에서 이렇게 물건을 판매하고 돈을 얻어내고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뭐 그런 부분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로 불었던 열풍이 1, 2차 대전, 세계대전 이면에 있었던 거는 식민지의 중요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값싼 원자재와 그리고 판매할 시장의 확보.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게 식민지였고 각자 국가마다 다른 국가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식민지를 차지하기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순위에서 밀려난 국가들 뭐 이런 국가들은 식민지가 돼버리고 뭐 그랬었죠. 예. 뭐 그래가지고 순위에서 밀려난 국가들은 식민지가 돼버리고 뭐 우리나라도 피해자긴 한데 아무튼 그 당시 시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WTO 뭐 이런 조약들로 인해서 이제 식민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갑자기 식민지가 이렇게 중단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가만 보면은 뭔가 미국의 조약이 있었을 거라는 충분한 그런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식민지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2차 대전 이후로 말끔하게 종료가 됐어요. 식민지라는 단어는 희한해요. 갑자기 사라질 리가 없는데 그만큼 사람들에게 중요성으로 각인돼 있었고 전쟁까지 1, 2차 정도나 벌어질 만큼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 패권이 주요하게 첨예하게 대두되던 시점이었는데 아마 세계대전의 배경 상황을 누군가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최강국이 미국이었잖아요. 유럽의 쭉 전쟁마다 무기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물자를 대고 그리고 금을 얻고 뭐 이렇게 유럽에 있는 금을 전부 다 미국으로 옮겨가면서 그러면서 그, 모든 부가 이렇게 미국으로 다 옮겨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아마 미국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식민지를 금지하자 뭐 이런 조약이 있었겠죠. WTO라고 지금도 세계 무역 기구가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렇게 법립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 식민지는 금지를 해야 된다 이런 결국 그 결론에 도달을 했겠죠. 아무튼 그래서
그 경제학이라고 보면은 보통 그 얼마씩 투자를 해서 얼마를 회수할 수 있고 뭐 이런 건데,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 경제에 대해서 글쎄 그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이렇게 확보하고 얼마를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전자레인지 수요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들고, 회전율이 좋은 그런 업종, 묘식업은 회전율이 좋은데, 외식업은 회전율이 좋은데, 근데 왜냐면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항상 이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전자레인지나 이런 거는 그렇게 회전율이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회전율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이게 브랜드 가치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회사를 그렇게 좀 뭔가 브랜드 가치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키워야 되고 뭐 그런데, 일단은 회전율을 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회사의 이렇게 마진을 많이 남기는 거에 대해서는 회전율, 그리고 뭐 글로벌 이런 거야 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회전율이 높은 업종인 거, 그리고 또 그, 어,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은 거,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회전율이 좋다고 무작정 그렇게 다 돈을 버는 거 아니거든요. 이러니까 제가 아담 스미스나 막 이런 좀 그런 좀 비슷한 정서를 갖게 된 것 같긴 한데, 제 정서는 원래 그게 아니에요. 저는 돈을 뽑아내는 거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의 이런 가난, 돈의 상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건져주고 뭐 그런 정서거든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쌀이 무한하면 과연 돈이 그 재화가 빵원인 거, 재화가 그러니까 이렇게 빵원, 그러니까 가격이 제로, 뭐 이런 것과 마찬가지일까 해가지고 그때 막 이렇게 건물식으로, 물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개척이 됐고 특허도 나왔을 거고 벌써 올린 지가 한 2년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고 진척이 많이 됐을 거기 때문에 아마 후발주자로 이렇게 선다고 해도 이렇게 많은 걸로 얻을 수는 있을 건 글쎄 좀 의아하지만, 아무튼 가지고 그런 뭐 쌀을 뭐 66배 정도 막 이렇게 엄청 이렇게 생산해 낼 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좀 제안을 하고, 그래가지고 뭐 제 마인드는 좀 그런 쪽이에요. 근데 일단은 30살이고 결혼할 나이도 됐고 뭐 먹고 사는 거 이런 게 또 중요하기도 하고, 또 좌우간 내가 쓸 돈 내가 벌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60년 동안 한 달에 300만 원씩만 써도 20억이 21억 6천만 원인가? 그래가지고 한 달에 300만 원씩 드잖아요. 이렇게 아이들 기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60년 정도, 한 생애 정도, 이렇게 한 챕터 정도 이렇게 그 정도 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 그 제가 좀 스케일이 커요. 예, 불량대수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좀 그러니까 좀 좀 뭔가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뭐 회사에서 일을 이렇게 시킨다고 한다 뭐 치면은 이렇게 공포 정치 이런 것들 좀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좀 뭔가 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렇게 윽박 지르고 뭐 겁을 주고 이래야지 말을 듣는다 뭐 이런 마인드도 있고, 어쨌든 그 되게는 그런데, 근데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회에 편입되는 그런 타입은 아니라서 해고를 많이 당해요. 좀 그러니까 좀 저는 좀 뭔가 그래 좋아요. 에, 신의 뜻이었을 때 움직이는 타입이에요. 100% 그렇거든요. 물론 지금이야 일단 한 6천만 원쯤 모으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뭔가 좀 그런 그 돈을 모아야 사업을 하니까 물론 뭐 다른 경로도 있지만은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뭐 이타저타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일단 돈 모아서 기업체를 내고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되거든요. 아무튼 뭐, 뭐, 다시 그런 돈을 뽑아내는 그런 마인드로 이제 돌아가자 보면은 어쨌든 저도 그거를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누군가에게 돈의 상실을 해결을 해주려면 제가 돈을 벌면은 좀 잘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쓸 것도 아니고 뭐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달 54만원 정도로도 충분히 산다 이런 마인드도 있고 뭐 그리고 또 뭐냐 아무튼 한 명당 60만원씩 쥐어주고 얼마나 저한테 돈이 들어오면 사회에 얼마나 기여가 많이 돼요. 재단이든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아까 그래서 다시 돈을 뽑아내는 그거에 대해서 시장을 차지하고 돈을 뽑아내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좀 나은 결정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회전율이 좀 높은 것도 좀 중요하고 그러니까 각 업종마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외식업 이런 거는 회전율이 좋으니까 매출이 남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좀 고가에 판매하기는 좀 그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옛날에 다 굶어 죽고 막 이런 때 같은 경우는 쌀 한 톨에 얼마 꽤 비싸게 팔리고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요즘은 농업 뭐 유전공학 뭐 이런 걸로 뭐 이렇게 뭐 계량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쌀도 우수 품종이 많이 나고 좀 양도 많이 수확되는 그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100% 흔하면은 그러면은 좀 뭔가 좀 아주 100% 흔하면은 그러면은 세계 이렇게 좀 그러니까 그런 쌀이나 이런 것들의 그런 가격이 굉장히 좀 저가로 이렇게 있고 좀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 일단 외식업은 회전율이 좋아서 높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아 고급 레스토랑 뭐 이런 거 하면 좋겠다. 그러게 밥은 맨날 먹으니까 나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 고급 레스토랑 이런 거 괜찮은 것 같다.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사치품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레스토랑을 하는데 고급 레스토랑 이런 거 하면 좀 좋겠다 싶기도 하고 어쨌든 좋은 제품을 싼 값에 내놓는 거 이게 핵심이거든요. 핵심은 좋은 제품을 싼 값에 내놓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 거기에서 파생되는 게 많죠. 뭐 회전율이 좋아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은 거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고급 기술을 요한다 뭐 이런 것도 공급이 적은 요인이 되니까 어쨌든 뭐 좋은 거고 스마트폰도 그렇잖아요. 그래 고급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공급이 그렇게 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높은 가격치를 불러도 사람들은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주변에
내 반경 5km 이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스마트폰 만들 수 있다 이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라고 하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급 기술이란 거죠. 그만큼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은 뭐 그런 거란 거고. 그래서 사람들의 욕망을 잘 살펴보면은 이렇게 좀 뭔가 좀 그런 좀 사람들의 욕망을 잘 살펴보면 뭔가 좀 돈이 될 만한 거기 항상 그 돈이 될 만한 게 모여 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값싸게 내놓는데 다른 업체보다 값싸게 내놓는다. 그리고 최대치를 부른다. 이 정도면 딱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뭐 알제리아 뭐 이렇게 뭐 중동 국가에는 한류가 부니까 이렇게 알제리나 뭐 이런 데에서 이렇게 뭐 한국 화장품이나 뭐 아니면 뭐 외식업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부를 수 있는 최대치, 그러니까 부를 수 있는 최대치를 부르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맞아요. 그 부를 수 있는 최대치를 부르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익숙했으면 좋겠는데 어렵다. 제가 그렇게 좀,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슬퍼하는 게 있으면 저도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감성적으로 워낙 그런 타입이라, 그래서 상대방이 최대치를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미안하고 막 좀 그렇다. 근데 진짜 그 돈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렇게 결혼도 해야 되고 당장 결혼을 나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돈이 필요하긴 한데, 근데 그렇구나. 그 사업을 하는 그런 패턴들이 다 그렇구나. 물론 좋은 제품을 값싸게 내놓고 이런 거 정도는 좀 인지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오늘 이런 얘기를 꺼내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회전율이라던가 뭔가 그런 게 좋은, 아니면 좀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은 거 뭐 그런 것들, 뭐 사치품 뭐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렇구나. 그 최대치를 불러야 되는구나. 근데 그거 너무 좀 잔인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고통을 즐기는 거잖아요. 좀 그래요. 거의 한 43분 됐는데 이제 얼른 제목 정하고 이제 좀 해서 저는 뭔가 일단 좀 잔인하고 이런 건 잘 없어요. 근데 신이 원할 때는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제 타입은, 저라는 사람의 타입은 어쩔 수 없이 신이 돈이란 걸 명할 때를 기다려라 이런 거 같아요. 결혼도 솔직히 그냥 하나님이 예비한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한 저보다 3살 좀 낮은 어떤 아이와 이렇게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8년 정도 이렇게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돈을 벌어야죠. 그래서 그때부터 막 사업하겠다 막 8년 동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돈 벌으면 만나러 가야지, 뭐 돈 벌으면 만나러 가야지 맨날 그랬는데, 예, 그래가지고 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도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못할 게 없는 겁니다. 예.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기 다음 주에는 이어서 마저 할게요. 이 내용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멈추는 건데, 다음번은 이제 수요일이거든요. 한 4일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예, 좀 그때쯤에 한번 같이 봐요. 예. 굉장히 좋은 컨텐츠라 좋네요. 오늘 내용, 대화 내용, 말미에 이렇게 떠오른 컨텐츠가 굉장히 좋아졌고, 다음 이제 수요일날 마저 얘기해요. 예. 저기 다들 그 무량대수 연도까지 이렇게 지식을 개척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예, 저는 이제 가볼게요. 안녕. 갑니다. 예, 갑니다. 예.